유승민 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면서 어떤 정법 강의를 내가 왜 보냐, 어떤 천공 스님이 누구냐, 천공이 누구냐, 지금 여기 왕자 새겨준 게 그 사람 얘기냐, 천공이 검찰총장 사퇴하는 거를 조력했냐, 코치했냐, 충고했냐, 등등의 말이죠. 마치 그 윤석열이 모든 동력을 말이죠,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다했어요. 5차 아니면 6차 그래요. 그때 TV 토론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유승민 씨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윤석열한테 예를 들어 가족 얘기 하지 맙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럴 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받아줘야죠. 나쁜 말이야 그게? 가족 얘기하지 말자는데 캠프가 그랬어요? 시침이 툭 뛰고 우리 캠프가 그랬습니까? 그건 제가 자중시킬게요. 그건 안 되죠. 가족이 다 있으니까 검증은 할 수 있어요. 검증은 할 수 있지만 인신공격 안 됩니다. 저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의 유승민 같은 태도가 안 나온다니까. 그랬으면 홍준표는 더 작살났어 유승민한테. 근데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예?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어요? 없잖아. 최고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보듬어야지. 예, 보듬어야지.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족들 얘기 왜 해? 예? 지금 물론 대통령은 그 가족까지도 검증 대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범죄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나 무슨 지금 대한민국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걸 자꾸 가족들을 말이죠 끌어들여갖고 소환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가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든가 장모라든가 누구 얘기도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경선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또 이루어질 텐데 만에 하나 유승민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전 알아요. 제가 홍준표랑 유승민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하면서 원팀이 될 거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맞죠? 제가 4차 TV 토론 끝나자마자 그 얘기하니까 5차 때부터 돌변하죠, 유승민이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모습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승민이 분명히 이제 본선에서 또다시 저격을 할 겁니다, 윤 총장을. 근데 윤 총장이 홍준표한테는 맞대응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유승민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싸움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대를 제대할 쯤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왜 있냐면 제 말이 맞나봐요. 카메라 앞에 벌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지금 제 말이 왜 여러분들이 실감해야 되냐면 윤석열이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1등으로 쭉 가면 무난해요. 그런데 이제 방어전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챔피언이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하면서 또 과도할 정도로 어떠한 검증 아닌 검증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발끈하면 안 돼요. 그때 발끈하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상수가 뭐냐면 무대응도 대응이니까 너무 그럴수록에 보듬어서 말이죠. 등한시해버리면 오히려 공격하고 트집 잡으려는 사람이 싱거워집니다. 예, 아무리 해봐도 이거 뭔가 맞장구를 쳐줘야 어그로를 끄는데 여러분들 대응을 잘 안 해주면 그럼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한테 잘했잖아요. 홍준표가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거 알아요. 불변의 비호감 1위가 누구예요? 불변의 비호감 1위 정치권에서 홍준표예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어느 순간 윤석열에게 싹 그 프레임을 씌워요. 어떻게 씌우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비호감 1위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아주 고단수죠.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호감 1위인 홍준표 대표에게 배워야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답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유승민에게 이제 해야 돼요. 유승민이 어떤 문제 제기하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유 후보 말씀이 맞다. 내가 좀 더 공부하겠다. 그걸 말이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다 보두만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 군사작전에 대해서 작게 작전 개시 501호 해갖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미사일의 그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유승민한테 하태경한테 호되게 당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다 보두만 알아요. 왜? 대통령이 만기 칠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검사직에 봉사했던 분이 한계가 있죠. 어떻게 그걸 다 알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이 6월 달에 출사표 던져갖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만 4개월 만에 공부해봐요. 얼마큼 더 해서. 남들 평생 하는 만큼, 그만큼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사람은, 그러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의 어떠한 것을 감추고 억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위장하면 안 된다. 라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보두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나는 제일 좋은 게 윤석열 후보가, 딱, 불현듯 들어오는 기습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답변하면 돼요. 그건 제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짧게 변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답변하면 돼요. 짧게 변명.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그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방어전은 술술술 되는데 입씨름이 돼서는 안 돼요. 입씨름이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리고 그 하태경 후보하고 얘기했던 그런 거 이제 그 어떠한 퇴직 공직자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강제퇴직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만 역설하시면 돼요. 그거를 매번 자꾸 되풀이하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 왜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걸 식상해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정책, 교육정책 이런 거단 팩트만 중요한 것만 있죠. 임팩 있게 딱딱딱 찝어주면 돼. 거기에 디테일하게 이제 막 질문하는 거는 질문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후보한테 왜 자꾸 세세히 집요하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말 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 20, 30년 한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단 말이야. 선거를 몇 번 해보고 자기들이 망신도 당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해 나가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100가지를 다 답변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책을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무슨 법전을 갖다 놓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내가 주장하는 정책의 포인트만 딱딱 집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태클이 자꾸 들어올 때는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하는 스타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그래도 확신이 있다 해서 확실하게 말씨름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씨름은 자제해야 된다. 자꾸 어그로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사지선다형 다시 말해서 객관식 4문제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 4명이 딱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정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정답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2차 컷오프에서도 또 1등을 했어. 근데 마지막 활용점정, 용의 눈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 용의 눈을 그리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많은 피투성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본선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한 명이 되면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하태경, 황교안, 최재형,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람은요, 한이 맺힌다 그럴까? 응어리가 진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성으로,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기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놈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승자는 2022년도 3월 9일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가야지 이번 11월 5일날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시사창고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